안녕하세요. OTB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800명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날엔 1000명대로, 그 다음 날엔 2000명대로 늘어나더니 오늘은 2482명의 신규 감염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드니 남서부 출신의 90대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NSW주 보건부는 요즘 대부분의 사례가 오미크론 변종이라고 말하는 한편 센트럴 코스트에 있는 새로운 노출 장소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사보이의 롱제티를 방문한 모든 사람은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한편 뉴캐슬에서의 감염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NSW주의 새로운 사례 2,482건 중 899건이 헌터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런베이의 디스커버리 파크 캠프장에서는 4명의 코비드19 사례가 확인돼 수백 명의 학교 학생들이 격리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떠났는데요. 시드니로 돌아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신속한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대체 운송수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빅토리아주에서도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504명이 신규 감염이 보고됐고 7명이 사망했습니다. NSW주와 빅토리아주는 그동안 신규 감염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용했던 퀸즐랜드주에서도 신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31명의 새로운 지역 감염 사례가 기록된 건데요. 퀸즐랜드의 최고 보건 책임자인 존 제러드 박사는 오늘 수치는 어제보다 20%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례 중 심각하게 아픈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퀸즐랜드주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사례는 12건이 있습니다. 제러드 박사는 오미크론 균주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퀸즐랜드주에서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경계가 다시 열리면서 주의 사례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나모주에서는 밤새 73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신규 사례 중 10대는 11명, 어린이는 2명, 18세에서 67세 여성 34명, 19세에서 74세 남성 26명으로 보고됐습니다. 나모주에는 현재 8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출 사이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밀접 접촉자로 간주되는 사이트는 설명란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모주 보건부는 밀접 접촉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은 즉시 격리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14일 동안 격리하고 7일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주에서 오미크론 변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더 많은 코비드19 제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SW주 호주의학협회 회장인 다니엘 맥멀렌 박사는 높은 전염성을 띠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NSW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사는 우리의 우수한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감염 사례를 보고 있으며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코비드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공중보건 조치가 실제로 현명한 대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경미한 질병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루에 수만 건의 사례가 발생하고 그중 소수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면 우리 보건 시스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NSW주가 크리스마스까지 하루에 2만 5천 건을 기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NSW주에서 총 185건의 오미크론 변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도미닉 페루텐 NSW주 총리는 마스크 착용 규칙과 체크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지지하며 힘든 시간이 될 것이지만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입원과 중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국제선 도착자는 더 이상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72시간 동안 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격리 조치의 변경은 12월 21일 화요일부터 발효되며 승무원에게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도미닉 페로텟 NSW 주총리는 새로운 규칙과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발표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호주의 두 대도시가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입국자가 격리를 해제하고 추가 검사를 받기 전에 음성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수상 대행 제임스 멀리노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최고 보건 책임자와 상의한 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도착 후 6일째의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국제선 입국자는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고 72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14일 동안 호텔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총리는 추가 코비드19 백신을 예약할 자격이 있는 시민들은 꼭 그렇게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네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솟은 기온은 노던 테리토리와 퀸즐랜드, NSW주와 빅토리아주 등 여러 주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크리스마스 날씨도 예보가 됐는데요. 애들레이드는 이번 주 내내 기온이 점차 상승해 성탄절에는 기온이 섭씨 36도에서 37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 3년 만에 가장 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서호주와 빅토리아주는 모두 크리스마스 날 더워질 전망입니다. 퍼스와 멜번은 최저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호주 동부의 수도들은 올해 더운 크리스마스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호바트는 건조한 가운데 20도 중반대의 기온을 보이고 다윈에서는 비와 내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호주의 코로나 상황과 입국 격리 규제 완화, 크리스마스 날씨에 관한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